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연휴가 일요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쉬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출근하신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월요일 날 출근하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 집에서 쉬신 분들은 좀 뜻깊은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거나 아니면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영업을 진행할 때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4P 전략이라든지 4C 전략이라든지 뭐 3C 전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영업 부서장하고 해외 영업 ARM 매니저들이랑 마케팅 매니저들이랑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술력이나 우리의 그 영업적인 마인드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영업의 깊이를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 영업의 깊이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한국의 제조사를 예를 들게요. 제조사가 되면 이 상품이 있잖아요. 이 상품, 제품, 장비,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그런 영업적인 게 있고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영업적으로 이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어떤 최종 고객한테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영업적인 가치는 영업사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구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영업은 어쩔 수 없이 기술 영업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조그만한 그런 포스트잇, 볼펜 이런 거 하나를 팔더라도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볼펜하고 볼펜을 싸우거나 포스트잇이랑 포스트잇을 싸우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이든 영업적이든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고객들이 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에 있는 에어리아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업적인 그런 세일즈 포인트하고 이 제품 고유에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어느 선까지 전달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영업사원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할게요. 해외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제품의 가치적인 영업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처음에 여기 있는 사장, 대리점 사장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업사원이 100을 현장 출장 또는 뭐 스카이프 줌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전달하는 거가 이쪽에 100% 전달이 되질 않아요. 100% 전달되지 않는데 유효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길어야 6개월, 빨리 잊어버리면 6주 막 이렇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힘들게 전달을 했어요. 제품 A에 대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건 뭐가 좋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면 좋습니다.
사장한테 교육을 했어요. 이 사장 밑에는 어떻게 구성이 트리가 되어 있냐면 여기 마케팅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 매니저는 이제 전반적인 그 영업사원을 지원하는 그 전략적인 부분도 시장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 다 이제 총괄을 하죠. 그래서 마케팅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마케팅 매니저가 사장을 통해서 또 전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마케팅 교육은 지역 영업사원들을 또 교육을 하게 되죠. 이제 뭐 제품이 되면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 에리어 매니저, 지역 매니저, 세일즈맨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다이렉트로 엔드 유저로 가는 부분이 있고 서브 딜러가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서브 딜러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서브 딜러가 됐든 이제 엔드 유저가 됐든 엔드 유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엔드 유저는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 있는 에어리어 매니저가 전달한 내용을 이 교육받은 대리점 사장이 교육을 한 마케팅 매니저가 교육을 한 서비스 에어리어 매니저가 교육한 엔드 유저까지 되려면 이 100%의 지식이 하게 되면 이게 몇 프로 가냐면 거의 25%도 안 되게 그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효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사장한테 어느 정도 교육이 전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장 교육이 그 다음 단계 또는 다음 단계까지 얼마만큼 교육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행이 안 돼 있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 교육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관심이 없으면 영업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사장이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심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움직이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관심을 해외 영업사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을 갔습니다. 사장을 교육시켜요. 그럼 이것만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사장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케팅 매니저도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여기 에어리어 매니저도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기술 지원 팀, 고객 관리 팀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썸네일에 보시면은 이제 사장부터 해가지고 기술 관련 마케팅 매니저 같이 이제 다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사진을 찍은 걸로 이제 제가 썸네일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장과 이 사람들은 왜 그 집중력이 떨어지냐면 취급하는 아이템이 저희 것만 하면 뭐 다행인데 뭐 10가지 취급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뭐 20가지, 30가지, 100가지도 있습니다. 1000가지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영업이 잘 돼가지고 그 대리점 회사의 이익을 이렇게 벌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치면 사장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이 되는데 초기 저희가 영업을 세팅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기존 제품들보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마진율이 떨어지고 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소홀하게 되면 매출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집중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 이번에 그 3월 달에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12월 달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카이프로 연결을 하든지 줌으로 연결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리마인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화상으로. 출장을 가면 더 좋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주차를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도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나는 너무 그 열정이 넘쳐서 한 방에 다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3시간 막 2시간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여기서 질려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항상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전체적인 분량이 100이 있다. 그러면 그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9개월은 9개월 이걸 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장기전으로 1주차는 요만큼, 2주차는 요만큼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교육량을 이제 메일로 사전에 보내주셔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사장을 이제 모티베이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제품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그런 설명 라인이 엔드 유저까지 쭉 내려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 내 몸 건강 마스터님. 네, 평소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산업용품, 베어링, 그러시구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쭉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장 핸들링 노하우가 있을까요? 중국은 상당히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그 현지에 오피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리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오피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고 대리점 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좀 먼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쪽은 이제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국 그 직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잘 안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현지에 저희 법인을 그 영업법인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생산공장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못해도 연락사무소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 비즈니스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안 그러면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중국 대리점들이나 바이어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사이즈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데 이제 그 내 몸 건강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베어링을 저희가 제조해서 수출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 공장에서 OEM 제작을 해서 재수입하는 건지, 요게 조금 그 더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팅창에 조금 더 적어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만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 공장 핸들링 노하우가 있을까요? 중국 공장 핸들링 노하우가 있을까요? 수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거래 품목이 산업용품 베어링인데, 그죠? 산업용품 베어링을 이제 수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중국 공장에 대한 노하우.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OEM으로 중국에서 제작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거구나. 중국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관시입니다. 관시. 관시가 없이는 중국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OEM 브랜딩을 하시려고 하시면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14일 한 달을 투자하셔가지고 중국 출장을 가셔가지고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 관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국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제 물건을 이제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기성품을 판매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OEM으로 자체 제작을 해서 브랜딩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필히 만나셔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시는 정말 무섭고요. 그 관시를 유지를 하려면
무조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셔야 되고, 사장 만나가지고 사장이 얼만큼 돈이 있는지, 직원들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특히 중국은 이제 백주 있죠. 바이주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바이주를 먹고 같이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전쟁이 다 자꾸 많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집에서 뻗어버려야지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술을 막 이렇게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만취할 때까지 이렇게 술을 조금 먹어줘야, 그 다음에야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이제 예, 친구다 아니면 형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OEM으로 브랜딩을 하시려고 하시면 중국에 아시는 분을 좀 면밀히 컨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현장 실사를 못하는 것만큼의 그 사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는 진짜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 오디오를 OEM으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안 하고 이 모델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도면도 보내고 다 해서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건이 들어왔어요. 물건이 들어왔는데 컨테이너를 열어봤는데 컨테이너에 완전히 쓰레기만 차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텐진에 10년 살아서 중국 안다고 했었는데 베어링 문화 처음이라 역시. 네, 맞습니다. 10년 사시면 잘 아시겠네요. 중국 사람들 슝띠. 네, 슝띠. 요거 슝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친구도 사기치는 판국에 그냥 관시는 안 되고요. 술 6잔 이상 드시고 숭띠에 그 정도의 그 관계를 맺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컨테이너를 저희가 그때 받았는데 40피트 하이큐브 컨테이너가 다 쓰레기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장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공장 가가지고 그 사업 등록하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왜냐면 그냥 도로 가운데 자전거 있는데 그 주소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CCC 인증도 그냥 다 포토샵이고.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는 정말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서 그것만도 부족해요. 그냥 슝띠가 돼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베어링은, 근데 물건은,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주의점이 뭐냐면, 만약에 물건이 잘 들어왔어요. 쓰레기가 아니고 정상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포장해서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요즘에는 많이 글로벌 브랜드 제조사들이 품질 식스시그마도 적용하는 데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같은 부분은 수입을 하셔도 인커밍 인스펙션은 철저히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서 아웃고잉 출하 검사, OEM 공장, 중국 OEM 공장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네, 진짜로 100% 쓰레기 꽉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 비즈니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내몸건강 마스터님이라면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백신 좀 맞으면 좀 금방 좀 나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일단 백신을 1, 2차 다 접종을 하시고,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를 조금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하시고, 그리고 밑에 주의사항은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밑에 영업사원들이랑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중국 트렌드가 잘 아시겠지만 2년 이상 한 회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무조건 컨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중국 비즈니스는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묶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더 의리가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도움이 좀 많이 못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그래도 중국은 필히 현장을 실사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고, 쓰레기 컨테이너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열을 해야 되고. 네, 요즘에는 상해에 저희 그 지사가 있는데, 상해 오피스에서 2년 있으면은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사장한테 까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그 판매 물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전시회 관시도 생기고 했는데 나 연봉 올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연봉에 대한 부분을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10%, 8%, 뭐 12% 이렇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막 2배 막 이렇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못 올려준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직을 하는데 경쟁사로 그냥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직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필히 사장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중간에 그 영업 총감이라든지 마케팅 그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얘기를만 하시면 이 친구가 중간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나 모르는데 라고 해버리면 비즈니스가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뭐 중국은 뭐 10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옛날부터 뭐 의심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을,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30개의 성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제 점심 식사 만찬 대접받고, 그리고 백주 마시고 황주 마시고 막 하다 보면은 온 간이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중국 비즈니스는 술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어링 쪽, 네. 어쨌든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잘 돼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OEM 비즈니스는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 마진이 안 남거나 판매가 안 돼서 OEM을 중단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물건 안 줍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면, 그 계약서를 진행하실 때 필히 5년으로 계약을 하십시오. 2년은 안 됩니다. 2년은 안 되고, 2년은 하는데 제품 만드는데 1년 지나고 1년 만들어버리면 만약에 물건이 많이 나가면 괜찮은데 처음에 조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장사 안 되네, 이거 물건 없다 그래, 귀찮아, 안 만들어, 내보내지 마, 그래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건 달라고 그래도 그냥 딱 매일 한 줄 옵니다. 나 마진 없어서 너네 비즈니스 못해. 야, 우리 2년 계약했잖아. 2개월 남았는데 리드 타임이 2개월 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진행 못해. 이래 버리면은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관계가 좋을 때 2년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5년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1년 준비하시고 2년, 3년, 4년 빌드업 하신 다음에 물량이 딱 터지는 때까지 조금 3년 정도 시간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제조사에서
마진이 나올 정도에 대한 그런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소수로 떼어갖고 이익을 남길 수는 있는데, 제조사에서 그거 재료 떼다가 그다음에 그 가공품 만들어가지고 지그라든지 설치하고 설비 투자해가지고 이거 돈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전환 틀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최대한 처음에 작업하실 때, 관계 작업하실 때 5년 정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베어링 쪽이니까 네, 상당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저희는 그 한국에서 그런 거 제조를 하려면은 인건비가 일단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쪽 그 직원들도 그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 공장에 제가 뭐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현지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재료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네, 중요합니다. 2년으로는 틀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시고, 예, 5년. 만약에 5년이 너무 길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3년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3년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2년 말 때 재계약갱신 의무조약을 해야 되고, 그 재계약갱신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적인 파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명확히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파기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환원해야 된다. 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적어 놓으면 사장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 그거 보고 이제 되면 이제 그거 법정 싸움 머리 좀 복잡하니까 안 하더라도 그냥 영업 총감한테 그냥 1년 더 연장해줘. 그럼 그 1년 시간 벌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조금 더 OEM 그 수량을 좀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면 제일 좋고, 만약 5년에 그쪽에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 좀 3년 해서 2년 말차 때 갱신을 제약하고, 만약에 일반적인 파기를 뭐 할 경우에는 딱 거기서 됩니다. 얼마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쉽게 사인하잖아요. 관계 좋으니까.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OEM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네요. 자, 1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의 사장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왜냐면 6개월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린다. 근데 6개월 전에 다 잊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밑에 있는 마케팅 매니저, 영업사원, 엔드 유저, 최종 고객까지 내려가면서 점점 저희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세일즈 포인트들은 다 잊어버리고 장점도 다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현장 출장에 가게 되면 같이 얘기를 해주고, 만약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되게 어렵다고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장 어려운 고객을 찾아가십시오. 엔드를 찾아가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임팩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채널의 뎁스가 끝까지, 그러니까 에리어 매니저에서 사장, 마케팅 매니저, 영업사원, 고객까지 끝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집중 교육을 해준다. 만약에 아이템이 많아서 교육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좀 잊어버렸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많은 분량 말고 소량의 분량으로 자극을 줘서 중간중간 해준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혈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임을 발가락 끝까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가슴까지 밖에 안 나가고 밑으로 안 내려가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종아리까지만 내려가고 발가락까지 안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혈관과 신경과 근육의 모든 라인들을 다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것 영업도 똑같습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발가락 끝까지 전달이 돼야 여기에서 구매력이 상승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주고 리마인드를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매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요.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영업사원은 재밌고 마케팅 매니저는 흥이 나고 사장은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제품을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매출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마케팅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게 계속적인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이 시장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루트가 잘 뚫려 있는지, 신경혈관이 잘 뚫려 있는지,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근육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서 안 되면 지속적으로 자극을 계속 줘가지고 뚫고 뚫어서 엔드 유저까지 내려가냐. 만약에 이게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도 뚫어보고 이렇게도 뚫어보고 이렇게도 뚫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혈관 뚫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한 2분이 지났네요. 영업의 B2B 영업에서 영업의 깊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주기적으로 혈관 살리시고 신경 조직 살리시고 근육을 최대한 살리셔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열심히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내 몸 건강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OEM 비즈니스 잘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